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아TV 5월 16일 월요일 개별 종목 방송하겠습니다. 오늘은 덕산 네오룩스 한번 봅시다. 덕산 네오룩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OLED 소재 산업의 아주 선두주자인데 최근에 많은 조정을 받고 지난 주말부터 약간 금요일부터 꿈틀꿈틀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과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 또한 신규로 진입을 원하는 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이런 면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76,000원까지 갔던 주식이 지금 43,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딱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이런 종목이 하도 많기 때문에 뭐 싸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죠.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형태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대부분 이렇게 미끄러지는 케이스도 있고 한 반 정도 올라와서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향후 OLED 시장 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급 상황, 그리고 섹터 자체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미래 전망에 따라서 동사가 추가로 더 무너질지 아니면 최소한 반 정도 올라올지 그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보면 일단 기관 투자가들이 뭐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거죠. 아마 OLED 시장, 특히 덕산 네오룩스의 실적이 향후에 2분기, 3분기를 지날수록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애널리스트 사이에 나오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비워놨던 것들을 좀 채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사의 최근 공매도 잔고 수량을 보면 20만 주, 22만 주까지 빠졌다가 다시 25만 주인데 그렇게까지 많이 늘거나 줄거나 이런 모습은 없습니다. 31만 주까지 갔다가 공매도가 살짝 한 5만 주 정도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뉴트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한번 봅시다. 제 개인적 생각은 5만 원 수준까지는 반등을 한번 나올 것이다. 주가는 연초 대비 30% 가까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2분기 실적 모멘텀은 제한적이지만 OLED 핵심 소재 공급업체로 하반기 성장성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현 주가는 22년 PER 기준 21배, 23년 기준 16배 수준으로 회사의 최근 5년간 밸류에이션 평균 25배 이하에 놓인 상황이다. 근데 이런 종목이 너무 많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성장주가 이런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매력은 없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계절적으로 성수기에 진입돼 있고, 그렇죠. 이제 하반기에 갈수록 이제 여러 제품들이 나오고 신규 소재 공급 확대 가능성이 있고 OLED 적용 어플리케이션 확대했다는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이 OLED 적용 어플리케이션 확대가 가장 큰 투자 포인트인데, 문제는 지금 중국이 셧다운되어 있다는 거죠. 저 봉쇄에 들어가 있고, 이 봉쇄에 들어갔을 때 과연 IT 부품이나 기기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참 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긍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최근 주가 하락을 보면 중국 재고 증가로 인해서 매출 감소 등 시장 환경 악 영향이 가장 큰 주가 하락의 원인이죠. 특히 대면적 QD OLED 시장과 중국 OLED 시장에서 수요 성장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음 블랙 PDL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침투율이 확대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뒤에 블랙 PDL이 어떤 기술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분기 동사의 실적 리뷰를 통해 살펴보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416억, 영업이익은 124억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비해 2% 줄어들었으며 이는 중국 OLED 제조사 중심으로 재고가 쌓인 탓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중국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전년 동기 대비 중국향 매출이 150억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 분기에는 1분기에는 33억 원이 감소한 그런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감소한 거죠. 중국향 비중을 제외하면 국내 고객사 삼성전자향 매출은 전년 277억에서 올해는 383억으로 동기간 38% 증가한 셈이죠. 중국이 빠진 것들을 삼성전자가 많이 리커버링 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29.7%로 대단하네요. 20년 4분기 가장 높았는데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과 판가가 높은 R&D 매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동사는 OLED 수요가 많이 성장할 거로 봤는데 일단 중국이 봉쇄라든지 그다음에 오픈 잘 팔리지 않고 재고가 쌓이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죠. 그다음 대면적 QD OLED 시장이 중국에서 좀 크게 글로벌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크게 성장하지 못한 것들이 동사가 향후에 지금 1분기라든지 최근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블랙 PDL이라는 단어를 봤는데 블랙 PDL, 블랙 픽셀 디파인 레이어다. 이것은 뭐냐?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죠. 이게 신기술인데 신소재이고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동사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편광판이 없는 디스플레이가 바로 블랙 PDL인데 최근 OLED 소재에 주목할 만한 기술 변화로 폴리스가 꼽히는 폴리스. 편광판이 없는 유기 발광 다이오 OLED 패널이 폴드 3에서 처음으로 적용됐죠. 그렇죠? 네, 편광판이 없다. 편광판은 또 뭔가? 편광판은 패널에 부착돼 빛을 걸러내주고 조절하는 부품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에서의 역할은 방사를 방지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편광판이죠. OLED는 OLED 소자와 TFT 전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OLED는 OLED를 만드는 소자와 TFT 전극으로 이루어진 OLED인데 이 TFT 전극을 구성하는 물질은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 소재라는 거죠. TFT 전극이. 그런데 이 금속으로 된 물체는 반사율이 높아 광택이 난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빛이 반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구조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따라서 조명이나 햇빛 아래서 OLED를 보면 반사된 빛 때문에 화면을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이에 OLED 패널 바깥쪽에 편광판을 붙여서 방사를 방지했는데 기존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작년부터는 OLED3에 이런 편광판이 없는 OLED가 적용되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블랙 PDL이라는 제품이라는 거죠. 편광판이 없는 OLED는 업계 최초로 시도된 기술입니다. 편광판은 방사 방지 역할을 하지만 OLED의 발광 효율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빛을 반사하는 방지 역할을 하지만 편광판은 OLED의 발광 효율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는 거죠. OLED 패널에서 발광하는 빛의 양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실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빛은 편광판을 거치면 50으로 줄어듭니다. 밝기가 주는 거죠. 반사 방지에는 효과적이나 편광판은 디스플레이 성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편광판이 없는 패널 개발이 추진되었던 거죠. 편광판을 없앨 경우 OLED 패널 효율은 좋아지지만 반사 문제가 다시 생기게 되는데 이 반사 방지를 역할할 소재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블랙 PDL이라는 라고 불리는 격벽 소재는 거죠. 네, 뭔가를 분리해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해 주는 소재가 블랙 PDL, 픽셀 디파인 레이어라는 그러한 소재라는 겁니다. 하반기 모멘텀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 전망은 기존과 유사한 매출액 2,058억, 영업이익 597억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는 1분기와 비슷하나 하반기 주요 OLED 모바일 신제품 아이폰 14, 갤럭시 폴드 4 등이 출시를 앞두고 6월부터 선행 생산의 어떤 가시성이 높은 상황이죠. 아마 이 2분기가 실적이 좋을 거라는 것들이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시장에 이렇게 알려지면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삼성 고객사의 M12 재료 구조의 레드 프레임, 그린 프라임, HTL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M12가 가장 최근 기술인데 여기에 동사의 재료와 소재가 공급된다는 거죠. 따라서 3분기 매출은 2분기에 비해서 40% 이상 늘어난 621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죠. 2분기도 좋고 3분기는 더 좋은 그러한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은 그러한 좋은 가정들이 시장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대면적 QD OLED 시장과 중국 OLED 수요 성장이 제한적인 반면 IT형 OLED 채용 확대와 블랙 PDL 채용 확대의 기대감은 주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이 된다. 결국 대면적 QD OLED와 중국 시장 OLED 수요 성장이 어느 정도 더 빠지지 않고 여기서 잘 버텨주고 또 소폭 반등해서 돌아서주고 이렇다면 IT형 OLED 채용 확대와 애플을 두고 한 이야기죠. 또 새로운 제품 블랙 PDL
비슬의 반사를 없애주고 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블랙 PD에는 새로운 소재와 제품이 시장에서 채용이 확대된다면 동사의 매력은 더욱더 가시화될 것이고 그 매력이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더욱더 실적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동사를 보는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6월부터 계절적 성수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폴더블 스마트폰, 북미 고객사의 신규 스마트폰 출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애플 이야기죠. 신규 소재에 대한 기대감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3에 신규로 적용됐던 블랙 PDL 매출 성장이 지속적으로 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폴더블 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확대시키며 출하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죠. 또한 프리미엄 노트북 제품에 적용될 예정인 M12R에 신규로 소재가 공급이 가능한 것도 동사의 좋은 투자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기존의 M12R 대비 더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소재 공급이다. 이런 소식이 시장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의 장점은 국내 고객사의 QD 디스플레이 수율 개선 및 OLED 적용 어플리케이션 확대가 중장기적 성장을 담보해 줄 것이다. OLED 적용 확대는 당연히 또 올해 이제 우리 코비드만 없었으면 크게 확대됐을 건데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확대가 점진적으로 일어날 거고 내년에는 아주 모든 것들이 대부분 LCD보다는 OLED를 사용할 확률이 높아 보이죠. QD 디스플레이 수율 개선에 따라서 향후 추가 투자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미 고객사의 IT 제품, 애플의 OLED 적용이 2024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해당 제품은 내구성과 히드를 높이기 위해 투스택 텐덤, 두 개랑 뭔가를 나눠가지고 쓰는 그러한 적용을 할 방법인데 이러한 소재 업체들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신기술을 사용하면서 소재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 애플이 뭔가의 이제 변화를 가져오면 올수록 동사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동사와 좀 비슷한 피어그를 보면은 UDC가 대만의 UDC가 제일 동사와 비슷하죠. 퍼가 25.2배, 우리 동사는 18.4배니까 역시 동사가 이제 많은 밸류에이션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PBR도 4.3배인데 3.2배. 이런 면에서 동사는 밸류에이션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Q가 늘어나고 동시에 P가 늘어나는 하반기에는 바닥을 치고 5만 원 수준까지 상승해 올라올 것이다. 이게 동사를 보는 기본적인 긍정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덕산 네오룩스를 한번 봤는데 혹시 가지고 물려 계신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되고 신규 진입은 뭐 분할 매수로 해도 한 10에서 15% 정도를 기다릴 정도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름대로 좋은 종목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